정민규 기자님을 모신 건 정민규 기자님은 아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참 행복하고 부러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 길을 가시면서 또 행복한 행복과 의미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기자님의 어떻게 그 길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함께 정 기자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또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정민규 기자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민규 기자님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규입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걱정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 사진 기자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좀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도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는 작은 습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성과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그 사진 기자, 그 다음에 언론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데요. 전 이렇게 경대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출판국에서 일하다가 사진부, 신문에서 좀 일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출판, 흔히 얘기하는 주간지, 월간지 이런 인터뷰 인물 사진도 많이 찍고 기획 사진도 하는 그런 부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언론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옛날에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언론이 이제 큰 영역에서의 그 넓은 의미에서 언론이고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스미디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방송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잡지 이런 쪽이 이제 작은 의미의 언론이 됐어요. 근데 작은 의미의 언론이 나온 건 이제 각 개개인들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회사들이 나오면서 그 전문적인 사람들, 이제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 수집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고요. 그 언론의 기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제공하고 가끔 이렇게 물고기가 이제 물에 떠오르면 오염됐다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걸 사진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기사로 내보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 및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그 안에 문화 콘텐츠라던가 정치, 경제, 사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전승 발전은 왜 과거에 이제 전통 문화 관련된 기획 기사 같은 것도 간혹가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 광고의 기능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세대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기획기사 형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통신사,
뭐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이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국영통신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언론사예요. 그래서 기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취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자 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대우도 가장 좋은 편이고요. 연합뉴스가. 근데 다음에 이제 민영통신사로 뉴시스와 뉴스원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그 연합뉴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신문이 있는데요. 신문은 뭐 조선중앙, 뭐 동아, 한겨레 뭐 이런 중앙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 말고 지방이 뭐 인천일보, 강원일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신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을 설명하기 전에요. 이 통신사 역할이 뭐냐면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시면 뭐 연합뉴스 제공, 뭐 뉴스원, 뭐 뉴시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통신사 역할은 이런 신문, 월간지, 방송, 인터넷 이런 데에다가 그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소매가 바로 소매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도매 공급업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월간지, 이코노미스트, 월간중앙 뭐 이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잡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잡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이 보시는 방송 있고요. 인터넷, 뭐 오마이뉴스, 이데일리가 대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고요. 이게 저희 편집국이거든요. 중앙 편집국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그 원탁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신문이 한 6시 정도면 나와요. 근데 그게 시판이라고 하는데 시판이 나오면 여기 그 이쪽에 보이시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담당이나 데스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국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부가 있고요. 경제산업부가 있고 스포츠부가 있고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그다음에 사진부, 영상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진부 자리인데요. 우연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유석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오는 순서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일합니다. 사진 기자인데요. 이제 뭐 사진 방송 다 같이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법원에서 출두를 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랑 방송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진 기자는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 3-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취재 현장에 가면 이 찍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뭐 대형 렌즈를 가지고 북한을 찍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모습 사진이 있기는 합니다. 가끔 이렇게 훈련장 가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전 그 대사죠. 리포트의 그 어떤 관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사진인데요. 인터뷰 사진을 찍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인물들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한테 지급되는 기본적인 장비인데요. 뒤에 보이는 노트북하고요. 이런 망원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두 대를 받고요. 렌즈 뭐 그에 맞는 기본 렌즈분을 받고 그다음에 플래시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사진 기자의 기본 장비고요.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이렇게 취재 현장을 다닙니다. 궁금해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부에서 출입하는 사진 기자 출입하는 곳은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공항 정도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입 기자라고 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만 이제 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을 같이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찍거나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국회 어떤 각 당을 스케치하거나, 그다음에 뭐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 열리면 뭐 정부 청사로 가서 국무회의를 취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큰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공항에 무슨 사고가 나면 취재를 같이 가서 출입 기자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공항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 기자가 하는 일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저희는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주요 스케치가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미세먼지 스케치인데요. 광화문에서 찍은 거고요. 이렇게 추위 스케치, 뭐 한강이 얼었다, 몇 년 만에 한강이 얼었다, 올해 조금 일찍 한강이 얼었다, 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강의 분위기를 찍기도 하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설안지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기 평창 뭐 인근에서 한미 해병대가 훈련하는 모습, 눈을 뿌립니다. 알아서 안 시켜도 다 잘 하더라고요. 하는 거라서. 그리고 어린이날 이런 때에는 어린이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 사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날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데요. 이제 이정미 헌재 소장께서 이제 심판하기 전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찍을 때는 몰랐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 역광이 너무 이게 뒤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사실 설마 이 머리에 이렇게 헤어롤을 하고 내리실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후배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2명이 갔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찍힌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뒤에 있던 그 후배 취재 기자가 와가지고 자꾸 헤어롤 그러는 거예요. 뭔 헤어롤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헤어롤을 그대로 하고 바로 그냥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목포신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누구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팀을 나눠서 이제 뭐 오늘은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들어가고, 내일은 한겨레, 뭐 경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통신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왜냐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은 이제 2016년 초에 제주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어요.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주공항이 이제 그 공항에 왔던 여행객들이 이제 발이 묶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날 아침에 저는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데스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포공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김포공항에 이제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여행객들의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분위기들을 스케치해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뭐 준비된 것도 없죠, 사실. 그냥 카메라랑 그 노트북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2층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실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주도행 비행기를 끊어주더라고요. 원래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데스크가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타고 제주도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여행객들이 더 이상 제주도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더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수라장인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한 3, 40분, 뭐 1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될 정도로 제주도 공항이 이제
마비가 됐었는데요. 이제 저는 참 어이없게도 고아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을 이렇게 저희가 아까 6시경에 시판이 나오고요. 이제 9시경에 40판 사진을 한번 바꾸고 11시경에 43판이라고 해서 계속 대장을 바꿉니다.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그 사진에 맞게 이렇게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판을 비워놓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사진은 아닌데 그거를 위해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찍어 보내기 위해서 저를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뜨는 비행기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뜨는 비행기를 찍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혼자. 근데 결국에는 못 찍었고 나중에 이제 찾다가 이제 11시에 마감인데 마감 10분 전에 이제 라운지에 운 좋게 올라가서 그때 이제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수송한다, 수송 작전을 한다, 이런 이미지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 마감 전에 이걸 찍어가지고 마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말을 못해서 되게 재미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어요. 이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덜컥 보내서 밤을 샜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기자를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어딜 가라, 며칠씩 가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목포 뭐 이런 데 일주일씩 가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조금 이렇게 출장도 잡고 뭐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오버타임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전송했습니다. 자, 여기 전데요. 이렇게 이제 일 다 하고 공항이 이게 기자실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다른 회사 선배가 찍어가지고 이게 저한테 준 거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뭐 이제 이불도 그 와중에 이제 담요도 하나 주더라고요. 저한테 쪼그러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이게 문제의 사진인데요. 이게 저희 그 후배가 찍은 오병우 그 전수서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때문에 되게 큰 그 여론이 좀 더 격화됐고 격앙됐고 그리고 좀 2016년에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사진에 대한 이 사진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안 올라갔지만 연합뉴스도 올라갔었고 더 팩트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 뉴스인데 그 매체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더 팩트 기자가 내려오면서 이 사진을 찍은 고은호 기자하고 인사하면서 집에 갔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고은호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고 더 팩트 기자는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기자 사이에서는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특종을 잡으려면 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제일 핫한 사진이었고요. 이때 또 저도 그 당일날 오전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자 째려보는 사진이 제 사진은 아닌데 이제 풀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넓다 보면 인원이 많이 가서 구간을 나눠서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찍은 사진 중에 찍은 사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 사진이 나간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문이 딱 열렸는데 1층 신문에 조선일보가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팔짱 낀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 게 일면이어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이 우병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경쟁사의 사진이 특종이다. 그러면 사진부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데스크도 압박을 받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게 이만큼의 거리인데요. 거의 1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저희가 흔한 얘기로 물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올라갔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결국 못 찍었죠. 아무튼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런 장면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신문에 많이 들어가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에게 좀 뭔가 현장감 있는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날씨 춥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사진 기자들은 뭐 신문 사진이든 뭐 통신사든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획 취재 사진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발령을 작년 7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월간지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이런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이거 이제 경제면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제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있다. 가격은 비싸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보여지고 팔리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기획을 하나 한 적이 있고요. 이제 엊그저께 개항한 인천 제2국제공항 기획. 그다음에 아날로그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이제 20대 후반, 20대 초중반 분들의 어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필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걸 주제로 이렇게 취재한 사진들이고요. 취재하면서 한 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신문에서는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심층적인 취재를 하기는 사실 좀 환경이 좀 어렵고요. 이렇게 주월간지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옛날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미래기술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사람이 타서 장착을 하고 움직이면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자마자 회사를 알아내서 취재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버튼이 있고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안에 내부에서 보는 이렇게 풍경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어떻게 뭔가를 엮어가지고 기사를 추구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를 생각해 보다가 과거부터 나왔던 이제 로봇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옛날에 나왔던 이게 코난에서 나왔던 로봇, 과거 영화에서 나왔던 로봇, 그다음에 이렇게 로보카, 이런 거를 엮어서 에일리언에 나왔던 거. 실제로 이게 일본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이제 현실에 있는 것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라는 거를 같이 엮어서 사실 이건 미국에서 만든 로봇이고 아까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두 로봇이 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로봇하고 이제 한미일 로봇이 대결하는 날이 올까 이런 식으로 끝을 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단서에서 이렇게 좀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한 취재를 해서 좀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는 취재를 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홍대에 있는 수제 사탕 가게인데요.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23, 25. 이제
그분들이 호주에서 5년 동안 배워온 기술로 이렇게 손수 만드는 사탕 만드는 과정과 그들의 시스토리 이런 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획 취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의미와 재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실질적으로 기획 취재를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기존에 잘 몰랐던 것들, 그다음에 몰랐던 것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토종소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얼룩배기 황소라고 하는 칡소가 있다. 그 칡소가 우리나라 토종소다. 근데 그 토종소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와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책을 찾아봤죠. 이 황소의 그 칡소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딱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우리나라 순천에 있는 종을 보존하는 그 국립 그 종 보존 뭐 그 연구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취재 협조를 받아서 이게 이제 그 얼룩덜룩한 칡소라는 소인데요. 성격이 되게 포악하지만 그 우리나라 전통소로 뭐 일제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 살았던 소인데 국내에 이제 한 1000마리, 2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소래요. 그래서 이런 소의 얘기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황소, 그 다음에 그 국내에 한 100마리도 채 안 되는 배구, 뭐 이런 그 우리나라 토종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발제를 해가지고요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여기 이제 소의 정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담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 많아요. 신문 보시면 이렇게 인터뷰 사진이라고 하면은 인터뷰가 있고요. 옆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건데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을 찍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 집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차두리 선수 배경으로 찍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차두리 선수를 키워낸 것처럼 앞으로 많은 선수들을 그 마음으로 육성하겠다. 인터뷰 중간에 그런 말씀하셔서 그걸 듣고 그러면은 차두리 선수 그림이 있으니까 그 배경으로 약간 오버랩 되게 찍으면 그런 게 좀 전달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앞사진이 이거는 현대카드의 그 김태형 사장 사진인데요. 이게 되게 뭐 어디 멋있는 데서 찍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그 사무실 구석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인터뷰 사진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약간 인물의 어떤 담긴 의미나 그다음에 상황 같은 거를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돼서요. 가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진은 고은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제 가기 전에 자택을 방문하기로 해서 이제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에 고은 선생님이 이제 말년이시니까 그 말년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서 보니까 집 뒤에 이제 낙엽이 떨어져 있는 그루터기가 있더라고요. 그루터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고은 선생님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개, 나이 약간 든 개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민정 작가라고 이제 작가인데 작품과 그러니까 이 작가의 그 모토가 그 과거와 현재의 괴리를 이제 뭐 나타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옥상으로 갖고 올라가서 이 과거 이런 오래된 기와의 분위기와 저 뒤에 있는 도시의 분위기를 같이 엮어서 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작업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바를 만든 교의 얼굴이고요.
많이 이용하는 쿠팡 대표입니다. 김준현 씨인데요. 이게 이제 KBS 로비에서 만났어요.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찍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딸기 주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찍을 수도 없어서 그냥 한번 힘껏 딸기 주스를 쫙 마셔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 하나 익살스럽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게 좀 그때그때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BMW 대표를 찍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기농 상추를 만드는 이제 대표의 사진이고요. 잘 아시는 골퍼 박인비 선수의 사진이고요. 연예인도 가끔 찍습니다. 서인영 씨인데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엄원길 대장님 사진인데 이게 사무실에 가서요. 이제 어떻게 찍으면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항상 가면은 이제 여러 번 뵀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으로 찍으면 좀 편안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찍었던 거고요. 이문열 영양에 있는 이문열 선생님 그 생가에 가서 찍었고요. 이보은 씨, 그다음에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까치 이 벽화가 있더라고요. 취재하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이현세 작가분하고 좀 맞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까치와 이런 분위기를 매칭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었고요. 가끔은 이런 사진도 찍기도 하는데요. 임권택 감독님인데 어차피 얼굴이 이제 브랜드니까요. 이런 어떤 눈빛이나 표정,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타요를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실제 타요를 도입한 온수 대표님 존경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는 사진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맞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습관과 사진. 작은 습관과 사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천천히 대상 바라보기라고 제가 정한 건 제가 이제 사진을 전공했는데 사진을 전공하면서도 이 사진의 아주 기본이 되는 빛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사진 찍지 않고 이렇게 해 뜨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떠오를 때 그 느낌, 그런 걸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한번 그냥 뭘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그 불구스름한 빛과 새벽녘의 그 어떤 푸르스름한 또 빛, 그다음에 또 떠오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그림자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빛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빛을 이용하기 제가 시작했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만큼 제 생각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그 중심 근육이 건강을 해야지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 전문가가 되고 잘 알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로도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도시항공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어가지고 좀 취미로 하고 있는데 벌의 움직임, 벌의 생태 뭐 이런 것도 그냥 벌통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있는 거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적어봤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 뜨기 전에 노고단에서 찍은 건데요. 지리산 노고단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 역광이 비치는 것들, 그 다음에 서울 전경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가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버릇 이제 습관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그럼 그 누군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치면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본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공간일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 이런 걸 대략 쳐보니까 그래도 좀 몇 개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대충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경우 이제 유비무만 적었는데 준비를 잘하면 걱정이 없다. 이거는 법정 스님의 그 바비식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기 전부터 이제 선종하셨을 때 이제 뭔가 빛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때마침 또 이게 지금 그 법정 스님께서 이제 계시고 다비식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때 때마침 이렇게 렌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느낌을 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느낌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제 보면은 미리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항상 어떤 현장에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가면 조금은 남들하고 차별화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메모와 나만의 카렌시아라는 건데 이제 메모를 좀 해요. 한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스케줄 되게 많아요. 이제 한 하루에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회사의 막내거든요. 근데 10년 차인데 막내예요. 그러니까 사진기자는 잘 뽑지도 않고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그러다 보면 이게 메모하지 않으면 빠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 빠뜨리는 게 줄어들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꼼꼼히 적어서 그것도 잘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메모 습관의 힘이라고 신성철 작가가 쓴 이게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메모했던 거고 여기 보면 이 메모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다가 일기처럼 자꾸 이렇게 제가 적어요. 오늘은 어땠다, 몸이 안 좋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랬다, 아들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막 적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기분 나빠 이러고 그냥 짜증나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메모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그런 느낌을 느꼈지? 나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후배인데
선배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그냥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메모를 해서 아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나는 왜 그걸 맨날 당해야 되지? 라는 그런 메모도 있어요. 제가 노트에 보면.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다음에는 내가 그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당했을 때 나는 선배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감정을.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다. 잘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사실 빛이 제대로 들어오고 초점이 맞고 뭐 웃고 있고 구도가 이렇게 분명하고 이런 사진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잘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의미도 있고 좋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천막에서 뭐 이렇게 찍는 봉사를 가끔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진 기자의 일과 또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 사진의 의미까지 골고루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마음에 와닿는 건 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빛인데도 정작 사진을 찍으면서도 빛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아마 뭐 정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장 나한테 가까운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나는 누구인가, 그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말씀드릴 때도 결국 메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결국 철학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것을 놓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 기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또 흥미로운 현장의 경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 기자님께 개인적이거나 혹은 평소에 이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몇 분 모셔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일본과 미국 로봇 대결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결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일본의 브리타스라는 로봇하고 미국에서 만든 무슨 로봇이 대결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대결했다 이 정도만 저도 기사로 봐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로봇 시장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결했다라고 나왔지 대결한 다음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저 혹시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매체일수록 전달되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죠.
예를 들어서 1등과 2등, 뭐 3등 이런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논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진을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팩트 확인 되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그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진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가신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사진 기자를 꿈꾸고 사진학과를 가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일에 만족하고 계시는지도. 아, 예. 저는 원래 경영학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경영학과 입학하기 전에 알바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다시 갔고요.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그 사진학과를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원하는 학교였고, 또 가면 또 술술 뭐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학점도 좋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또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보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직업에.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추워서 이 장소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 기자님, 제가 생각에 이 언론사 사진 기자라는 이 직업, 아마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많이 힘든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자신이 거기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자신이 즐기면 그것이 아마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로 상담을 할 때 대강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잡고 생각을 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해서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또 꼭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만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기자님 모시고 정 기자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사진 작가라는, 사진 기자라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받으셨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이 날씨, 매우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정 기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